네, 오늘도 가장 트렌디한 오후장 공략주 포착해 보겠습니다. 엠뱅골드 최한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일 공략주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네. 전일날 매수했던 포스코 퓨처엠, 벌써 오늘도 4.84% 상승하고 있고요. 전일까지 합하면 벌써 9%대 상승폭을 이어주고 있어요. 네. 전일도 좀 코스닥과 키 맞추기라는 모습 보이면서 코스닥도 코스피만큼 같이 올라가기 위해선 2차 전지가 중심이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오늘 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를 불리는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출범하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다듬어서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표 배터리 르네상스가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 항상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 한국은 배터리 산업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정책 종목도 올라간 거 본다면 지금 2차 전지는 너무나 싼 구간에 있고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만기일이라서요. 오후장에 더 큰 스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짚어보고 싶은데요. 물론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강한 종목이 있어요. 한전 기술이죠.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두산으로 많이 먹었으니까 네. 한전 기술을 좀 담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전 산업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네. 한전 기술은 오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말 그 원전 관련해서 대장급의 종목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만 쭉 올라왔다면 그동안 한전 기술, 한전 산업 또 뭐 우리 기술, 뭐 우진 엔텍 이런 그 약간 이 어떤 테마로 치면 약간 주변주가 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체코원전이라든가 어떤 그 새로운 수주가 들어왔을 때 한전 기술이 한전 산업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이제 보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같이 수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다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줘야 말씀드리겠고 두산 에너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 6만 원 말씀드리면서 어제 5만 5천 원 위에선 분할 매도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정도에서는 좀 나중에 보면은 6, 7만 원 위에서 놀 것 같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급등의 성향이 크니 올라갈 쪽 내용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간밤에 오클로랑 뉴스킬 파워도 또 급등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뭐 6만 원 정도에선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 관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점검해 볼까요? 알테오젠. 전일 또 시장에서 잘 갔던 모습 보였었습니다. 오늘은 소폭 약간 쉬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40만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 할까 말까 고민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량주고 코스닥 시가총 1등인데 네. 저는 지금도 괜찮다 보는 게 지금도요? 네, 지난번에 빠졌던 부분이 특허 의심 때문에 빠진 건데요. 네. 그게 싹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보면 머크가 할로자임에 대한 그 무효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그 심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특허청에서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사하겠다라고 그 제시한 근거를 보게 되면 특허청에서 지금 광범위성 대비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할로자임이 특허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사 근거가 이미 결론 나온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특허는 이미 할로자임 특허는 거의 끝났다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5만 원 가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도 괜찮고요. 일단 45만 원까지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지금도 매수 편안하게 보유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은 또 어떤 트렌디한 섹터 함께 알아봐야 될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트렌드 원픽은요. 스테이블 코인에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저희가 함께 매니저님과 공부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점차 미국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중국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에 손을 댄다라면 이거는 뭐 지금 정도의 테마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 되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이 달러와 연동해서 거래가 되는 게 거의 99%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중국도 이 위안화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전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흐름에 위안화만 빠져 있다면은 지금 그 위안화에서 패권을 가져가기 힘들겠죠. 아마도 이제 뭐 시간의 문제겠습니다만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 상원에서 미국 상원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첫 표결이 착수가 되고 있고, 홍콩은 이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가오는 8월 1일이죠. 8월 1일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국내 정책으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네.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이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그 미국 예산 소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2,700조 원, 그러니까 2조 달러까지 가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미국 재무장관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3월 달 기준으로 2,300달러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2조 달러 간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10배가 넘게 네. 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재무장관 스테이블 코인을 꽤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중국까지 참여한다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이제 모든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허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어제 첫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용 공여, 그러니까 자금 대여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는 거고, 또 원래 4월 달에 논의가 됐던 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턱을 자산 50억으로 봤던 건데요. 이걸 5억으로 낮췄기 때문에 누구나 좀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에 대해 해야 한다 또는 민간이 해야 한다라는 말이 많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임명하면서 민간이 좀 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할 때는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크기는 어려운 건데, 민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빨리 움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정책을 주도하고 이 금융당국이 인허가 심사하면서 이 자율 규제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서 지금 국내 정책까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은행들이 이미 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이 사단법인 오픈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 모여있는 은행이 대표적인 이 KB국민은행, 네. 그다음에 우리은행, NH농협, 뭐 IBK 등등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모여서 지금 벌써부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 중에 있고요. 다른 은행까지 추가로 지금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건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등이 모여갖고 공동 출자해서 기업을 하나 만든 다음에 네. 그 기업이 발행하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민간 주도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이제 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하고 있는 이제 어떤 그 자산 예치는 은행이 하되, 뭐 발행이라든가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미국 방식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세계적인 흐름이 가고 있고, 우리도 그 대도 정비를 하면서 발빠르게 가고 있다. 그런 정도로 본다면 우리가 관련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종목들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카카오페이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볼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 저희가 이미 스테이블 코인 집중하면서 카카오페이 담아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담아야 될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 종목 공개해 볼 텐데요. 네. 바로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기적인 테마 섹터로 오해했던 분들은 네. 아니 테마주를 이 카카오페이 대장주만 담으면 되지 또 담아야 돼? 네. 라는 생각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못 샀던 분들은 딴 걸 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갤럭시 카카오페이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같이 볼 수 있는 게 갤럭시와 머니터리 정도인 것이고, 실제로 이건 지역화폐 탐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하면은 같이 어떤 그 정책 브랜드를 봤던 것이 지역화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화폐의 핵심주가 갤럭시와 머니터리라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기반 지역화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편 결제라든가 네. 상품권, 우리가 이제 좀 이 경기권에
뭐 장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 어떤 지역 화폐라든가 상품권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운영을 했던 그런 회사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경기 지역 화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있을 때 경기 지역 화폐 발행을 했던 곳이 바로 갤럭시 머니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역 화폐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뭐 운영하고 그런 시스템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건데. 아니, 그런데 이 지역 화폐주와 스테이블 코인 네. 어떻게 좀 연관 지어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했던 곳이 네.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나 이 어떤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운영하게 되는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사업한다면 바로 정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시범 사업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럼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실제 민생지원금은 이제 지역화폐로 쓰겠다라고 해서 오늘 아침까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뭐 전국으로 확대하냐 아니면 정말 어떤 취약층만 지급하냐 이걸 갖고 지금 대통령실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쵸.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랩 알죠? 그랩. 네. 네. 그랩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 없이는 안 되는 나라라고 좀 볼 정도로 택시도 타고 물건도 사고. 그렇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네. 이 기존 그냥 어떤 그 모바일 결제와 다른 게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그 블록체인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속도도 빠르고 어떤 결제라든가 송금에 있어서 수수료가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민간 기업들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서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달러에 연동돼 있고 네. 우리는 원화에 연동돼 있는 원화에 연동돼 있는 것을 이제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코인이지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 지역 화폐를 했던 곳이 쭉 이어받아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갤럭시와 머니트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역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까지 함께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가격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급증세가 있어서 이게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워낙에 이런 지역 화폐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네. 사실 지금 실적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낮은 상황이었던 건데 이제 이 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다 보니까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지금 이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거는 좀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정책적으로 밀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원전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네. 왜냐면 지금 정책은 어쨌든 4년 동안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 3년 안에는 그 정도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급등이 나왔어도 추가적인 강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 그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그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아직 이슈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10,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오늘은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4시 무료 방송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책주 중심으로 계속 급등하고 있죠. 원전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주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새로운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트렌드 원픽이 제공되었기를 바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